네, 안녕하십니까, 하 원장입니다. 피부에 관심 있게 인터넷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바세린이 잘 쓰면 피부에 좋다는 사실을 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정보를 찾아보면은 지성에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주름에는 전혀 펴지지 않는다 등등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은 정보는 찾으면 다 나오는 시대니까 어떤 정보를 많이 흡수한다기보다 이걸 정확하게 선별하는 기준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또한 바셀린 조회수 600만 이상이 나온 피부과 원장으로서 조금 더 바세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요즘입니다. 어쨌든 간에 what보다는 how,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좀 알려드렸던 바세린을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은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서 좀 도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세린이 왜 좋다고들 하는 건가요? 어쨌거나 우리 피부는 장벽이에요. 장벽.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각종 우리 몸의 기관들이 있는데 이 진피가 진짜 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피부를 지켜주는 표피, 피부 장벽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튼튼해야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이 공기 아니면 자외선 이것들이 사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다 자극입니다. 피부 장벽은 늘 손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손상이 되는 것 자체를 늘 다시 피부 장벽을 만들어내는, 직접 이겨내려는 몸 자체적인 기능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은 훨씬 쉽게 피부 장벽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데 가장 가성비 있고 괜찮은 게 바로 바세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한테 바세린을 잘 바르면 좋다라고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세린의 성분 자체 테트롤라툼이 기름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얼굴에 발라지게 될 경우에는 피부 장벽 자체를 한 겹을 더 씌워준다. 그 자체로서도 장벽으로 훌륭한 기능을 해서 잘 늘지 않게 해주고 자외선이라던가 마찰이라던가 다양한 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약간 디테일하게 어디에 바르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습 효과입니다. 피부 장벽이 있지만 공기를 통해서도 몸의 수분이 쪽쪽쪽 빨려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 위에다가 지질막, 기름막을 하나 씌워주게 되면 그 자체로서 훌륭한 수분 보호막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수분 크림, 로션 같은 거 바르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늘 바세린을 바르는 것보다 이런 수분 크림과 로션을 바르는데 익숙하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 크림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나서 다시 휘발내는 성질이 있어요. 바세린 같은 경우에는 발랐을 때 이 기름막이 어디 가지 않고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간으로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아침에 우리가 로션을 발랐을 때 바르고 나서도 좀 있으면 당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정도로 피부 장벽이 좀 손상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 보습을 위해서는 이런 기름막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예민하다, 조금만 있어도 로션을 발라도 당긴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세린으로 수분 보습을 잘 해드릴 수 있다 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상처 회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아데카솔 같은 것도 있는데 왜 바세린을 말씀드리냐면은 피부 장벽 보호막이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연고들의 어떤 기초와도 같은, 베이스와도 같은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쳤는데 지금 당장 바를 수 있는 게 없는데 옆에 바세린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바세린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마치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을 때 듀오덤 같은 거 붙이죠. 그걸 붙여놓은 것과 일시적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바른 듀오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다쳤거나 살짝 긁혔거나 아니면 뾰루지를 짰다가 남은 상처가 있다,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셔도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질 케어입니다. 각질 편에서도 사실 한번 설명드리게 되는데요. 이 바세린이 각질 풀과 같은 역할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귀나 미간 같은 경우가 약간 예민하고 건조해서 늘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부위인데요. 이런 부분에 아침에 씻고 나기만 하면은 하루 종일 이제 각질이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각질이 늘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다가 바세린을 발라주게 되면은 마치 이 각질이라는 게 원래 피부 장벽 하나의 벽돌 하나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벽돌 하나하나를 이어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너저분하게 보이는 각질들을 원래 피부에 잘 이어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미간이라던가 귀, 팔 뒤꿈치 이런 갈라짐에도
잘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번째도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손 발끝이 갈라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특히나 주부 습진이라고 해서 손이 많이 갈라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꼭 주부들이 아니어도 이제 미용실에서 맨날 머리를 감겨준다거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많이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늘 병원에 오셔가지고 여기가 너무 가려운데 약 처방 좀 해달라 하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 증상 완화일 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매일매일 손끝에다가 이 보호장벽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가 많이 갈라지고 이쪽에 일어나는 각질이 고민인 여성분들도 많으십니다. 더워지는 계절에 샌들 같은 걸 신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도 바세린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1차적으로 되게 맨들맨들해지면서 고민이 많이 해결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름 예방입니다. 이게 근데 주름을 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댓글 보면은 사기다, 바세린 발라봤자 주름 하나도 안 펴진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 발라서 주름을 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주름은 펼 수가 없습니다. 바세린을 발라주게 되면은 주름이 생기는 많은 요소들을 이제 보호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름을 예방을 시켜주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잔주름이 있는 부분에 계속 맨날 주름이 잡힌 부위가 있다 하면 이런 부위에 좀 발라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더 깊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름을 편다라기보다 장기적으로 예방을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손톱, 발톱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손톱, 발톱 같은 경우도 우리 피부에서 자라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건조하거나 잘 긁히거나 아니면 네일 아트를 맨날 심하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톱이 맨날 되게 얇아져 있고 금방 뚝뚝뚝 잘 부러지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부위에도 윤활제로서 바세린을 좀 발라주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방이 될 수가 있죠. 일곱 번째로는 립밤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브영 가서 사는 립밤의 많은 성분들이 애초에 바세린에서 유래된 거라 보시면 되세요. 물론 향이 좋은 향이 좋은 립밤이라던가 아니면 좀 색이 나는 립밤이라던가 그런 걸 원하는 경우에는 물론 립밤을 사셔야겠지만 나는 그냥 기능적인 부분에 충실하면 충분하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세린 하나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살짝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립밤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 모공 같은 경우에 박혀있는 알맹이, 피지 알맹이 하나하나는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바세린을 발라가지고 그걸 약간 유화시켜준 다음에 씻어내주면은 조금 그 검은 부분이 잘 녹아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마냥 다 좋다고 하는 건 아니죠. 쓰지 말아야 할 분도 분명 있습니다.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다 보시지 못했는지 나 이런 사람은 쓰면 안 되는데 왜 써라 하나요? 하는 댓글도 종종 있더라고요. 지성이 되게 심하고 건들거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세린을 발라주었을 때 기름기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기름기가 충분한 분들은 당연히 발라주시면 안 되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다 좋다고 해보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본인한테 맞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적응증에 해당하는 분들이 쓰면 될 것 같고 이미 산유국인 분들은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을 제가 계속 언급했는데 제가 늘 댓글을 다 달아드리려고 하고 바로바로 다 알지 못해도 늘 올라오는 거 좋은 댓글이든 안 좋은 댓글이든 다 보고 있는데 바세린 댓글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원장님 그러면은 무슨 제품 발라도 되나요? 이거 발라도 되나요? 저거 발라도 되나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사실 말씀드린 바세린 자체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거든요. 바세린 오리지널 프로텍팅 젤리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질문이 많으시길래 저도 한번 올리브영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유사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통 바세린이 저는 가성비나 효과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저것 첨가한다고 해도 가장 그 기본적인 페트롤라툼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에만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기본 바세린이 제일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댓글을 보면 그거인데 기름 향이 너무 심해서 못 바르겠다. 이거 살짝만 떠서 발라도 너무 꾸덕꾸덕거린다. 원장님이 린하게 발라야 된다는데 얼마나 린하게 발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그리고 되게 기름 향이 나다 보니까 뭔가 발암물질처럼 느껴진다. 이런 바세린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도 사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피부과의 대표 원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구독자가 어느덧 7만은 넘은 뷰티 유튜브로서 구독자분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바세린을 내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바세린의 종류도 너무 많은데 군더더기를 쫙 빼고 기능성 그 자체에 충실하되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고 조금 더 뭐랄까 질감이라던가
후각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해서 좋은 바세린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보이면은 바세린 자체의 기능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은 되게 좀 그것도 유튜브로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완전하게 뭐 어떤 제품이 출시되었다 뭐 이런 제품이다 하고 보여드릴 건 없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하 원장이 이런 기능성에 충실한 바세린 하나 만들면은 저도 관심 있다, 한번 사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영상 밑에다가 고정 댓글에 구글 폼을 하나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으면 저 써보고 싶다, 관심 있다 하는 분들은 살짝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미리 제공해드리는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시가 기대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구글 폼 하단에 꼭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늘 말씀드렸던 바세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제가 좀 더 양질의 기능을 가진 합리적인 바세린을 출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앞의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고 다가올 이제 바세린 출시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